자, 같이 할게. 쌤이랑 먼저 얘기 나누고요. 정리를 먼저 좀 하고 할게요. 학교에서 교과서 수준으로 시험 문제를 내신다고 하면은 지금 딱 요 정도 폼으로 나오는 거야. 그래서 문제들을 한번 너희가 비교를 해보면은 우선 한번 얘기를 해볼게. 1번부터 한번 봐봐봐. 돈을 언제 내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돈을 언제 내는 보다도 돈을 언제 적립하고 언제 받을 건지, 그게 이제 표현이 돼 있을 거야. 뭐 초에 넣고 말에 받는다, 말에 넣고 말에 받는다, 이런 표현도 있을 거야. 맞지? 거기에다가 다 동그라미 한번 쳐봐. 언제 내고, 낸다는 게 언제 적립하고, 초냐 말이냐 있으면 동그라미 치고, 언제 받는다, 말에 받는다, 뭐 초에 받는다, 뭐 이런 말이 있다면 다 거기다 한번 표시해 보시길 바랍니다. 열여섯 문제 다 한번 표시해봐. 일부의 문제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 표현들이. 그런 없는 표현들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우리가 반응해야 되는지도 정리를 충분히 한번 해볼게요. 현지 뭐 이상한 포인트가 있었어? 뭐 확인하고 싶은 거 있어? 현준이 학교에서 원리학기 안 했어? 너네가? 그래? 그럼 휘봉 오면은 안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어딘 했고 어딘 안 했다 이거잖아. 그치? 한번 기출 나온 그 횟수 이력을 한번 확인해서 휘봉이 출제 빈도가 높았는지 그것도 한번 이따 얘기해 줄게. 또 이게 가물가물 해가지고 확인하는 거 어려운 거 아닌 거니까. 너네 쌤이나 원장님이 그 스트라이크 기말고사 대비 버전은 안 나눠줬지? 배부 안 했지? 오늘 줄게. 오늘 같이 내보낼 테니까 알고. 자, 표시 다 됐지? 한번 얘기 한번 해보자. 정확히 언제 내고 언제 받는다라고 나와 있는 문제도 있지. 근데 언제 내긴 했는데 언제 받는다라는 말이냐 뭐 초냐 이런 말이 있는 문제도 있지만 없는 문제도 몇 개 있었던 것 같거든. 그거에 대한 이제 대응 방식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우선 우리가 원리합계 문제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그냥 이 말 자체 의미부터 한번 그냥 간단하게 한번 복습 한번 해볼게. 이 원리합계라는 게 쉽게 말해서 돈을 내고 거기에 대한 이제 이자를 받는 개념인 거잖아. 그래서 은행에 가면은 원금과 그치? 이자를 더해서 나온 값을 우리가 원리합계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야. 이자가 어쨌든 의자. 그래서 이율이 이제 몇 %인지 나올 거고, 그치? 여기 이제 원금과 요액이지, 요액이. 그래서 원금과 이자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이 내용이 사실은 너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등비수열이랑 등차수열이랑 연결이 돼. 그러니까 사실 여기 보시면 선생님 여기 등비수열인데 뭐 갑자기 등차냐? 등차 얘기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등차는 그러면 시험 문제 나와요? 안 나와요. 이건 지금 정확히 등비수열의 활용단원에서 가장 비출되는 유형 중에 활용 문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럼 등차수열에서는 이런 동계선 문제 본 적이 없는데 없어. 그건 이제 그렇게 뭐랄까 식을 좀 만들고 하는 데 있어서는 크게 뭔가 변화를, 즉 시험 문제 내기에는 너무 단순해서 라고 난 생각하고 싶어. 그래서 어떤 이유인지 한번 얘기해 주자면은, 우리가 이자를 계산하는 방식이 있어. 두 가지 방식이 있어. 너희가 이제 수업하면서 학교에서 들었을 거야. 뭐가 있냐면은 달리법이라는 게 있고 복리법이라는 걸 들어봤을 거야. 달리, 복리. 그러니까 이게 달라요. 달리법과 복리법의 계산 차이가 좀 달라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달리는 어떤 얘기냐면은, 일단 정리를 해줄게. 정리해주면은, 나중에 내가 은행에다 돈을 입금하면은 그 돈을 어쨌든 적금이 됐든 예금이 됐든, 내가 적금과 예금에 대한 개념도 조금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 왜냐면 아직 거기에 대해서 너희가 혹시 여러분들의 세뱃돈은 그동안에 누가 관리하셨습니까? 세뱃돈을 관리할 필요가 없지. 받으면 저쪽 바로 쓰면 되니까. 그치? 관리를 할 필요 없다. 그러니까 관리라는 얘기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제2투자처를 발견해서 내 그 돈을
불리는 어떤 개념을 관리를 하고 있을 때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기본적으로 은행의 역할이 내가 돈을 그치? 안전한 장소에 맡겨놓고 맡기는 거 대가로 뭘 받게 되는 거지? 이자라는 걸 받게 되잖아. 이자 받는 방식이 두 종류가 있는 거야. 그치? 그래서 달리라는 것은 당연히 내가 나중에 그 이자를 받는다고 했을 때 이자만 받으면 안 되잖아. 그치? 원금도 받아야 되잖아. 그래서 기본적으로 원금에다가 이자를 받습니다. 둘 다 복리가 됐든 달리가 됐든 원금은 무조건 받아야 돼. 당연한 거야. 그치? 근데 이제 원금과 이자를 받는 데 있어서 이 방식이 조금 달라. 여기 더하기 기호는 안 쓰셔야 돼요. 이건 제가 일단 수정할 기호이기 때문에. 그래서 달리는요 원금은 그대로 받는데 이 원금에다가 자 물어볼게. 원금에다가 이율이라는 걸 곱했어. 그럼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이게 이자가 되는 거지. 그치? 뭐 거기 뭐 문제 보시면은 연 뭐 몇 프로 하면은 내가 100만 원을 연 1년에 적금을 들면 뭐 돈을 뭐 은행에 묶어두면 10% 이자를 준대. 졸라 많이 주는 거거든. 그치? 100만 원에 10%면 얼마야? 10만 원이니까 10만 원의 이자가 생기는 거야. 그치? 근데 이게 내가 연단위, 만약 보통 쉽게 말해서 거기다 연단위로 많이 나와 있는데 내가 돈을 넣은 횟수가 뭐 거치라는 게 이제 돈을 넣어놓는 기간이 뭐 10년이다 하면은 요 이자가 10번 붙는 거야. 그게 이제 달리게 되는 거야. 이거 예시 이따 보여줄 거야. 그래서 요 곱하기 기간. 기간이라는 말에 다른 말로 이제 횟수라고 쓰면 적절할 것 같아. 횟수.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결국에 원금은 가만히 있고 이자와 기간이 곱해져서 최종 이자가 더해져서 거기에 대한 내 돈이 불어나는 거를 달리 계산법을 하고 이렇게. 이제 복리 계산법은 뭐냐면은 복리는 원금하고 이자가 계속 늘어나. 그러니까 여기 무슨 얘기냐? 원금 자체에 계속 이자를 붙여주는 거야. 이거 같은 얘기 아니면 왜 이걸 안 할 거나? 예제 들어보면 이제 정확히 이해가 될 거거든. 일단 선생님이 정리를 먼저 해주고 예제를 쓸 거기 때문에 한번 봐봐. 그래서 너네 등비서열에서 일정한 비율로 증가한다, 일정한 비율로 감소한다 이런 문제 풀 때마다 이미 지수에서부터 이런 식 썼던 거 기억할 거야. 그치? 그래서 1 플러스 여기는 어디? 이율에 그 다음에 이 지수 부분에 여기에 기간이 들어가는 거야. 여기에 이제 횟수가 들어가는 거야. 지수야 지수니까 얘는 아래다가 바로 곱한 거고 얘 지수에다가 거듭 제곱을 시킨 거야. 지수에다가 아래 표현도 본 적 있어. 그치? 정확히. 그래서 제가 예시를 이제 들어드릴게. 예시를 들어주면은 예시를 또 이렇게 애매한 위치에다 들어줄수록 이상할 수 있는데 이렇게 들어줄게. 자, 내가요 100원 있어요. 100원 있는데 1년에 연 이율이 졸라 세. 10%야. 그리고 내가 이거를 만약에 10년 동안 은행에 넣어두고 돈을 받을 거야. 됐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됐을 때 달리법 계산은 어떻게 되냐면은 달리법 계산은 이거 100원 그러면은 지금 이거야. 100원을 연율 이용해서 10년 동안 어떻게 될 거냐라고 하면은 10년 동안 돈을 한 번만 내는 거야. 이건 다른 얘기니까 예금을 드는 건데 100원이라는 돈을 연율 10%를 받아가면서 10년 동안 은행에 넣어두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거를 예금이라고 한다. 10년 동안 예금이라는 표현이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야. 내가 지금 100원이 지금 은행에 들어가져 있어. 그러면은 100원은 지금 현재 가격이잖아. 그래서 그럼 1년 뒤에 현재야. 자리를 내가 잘못 잡아가지고 이제 씁니다. 현재 100원이야. 그러면은 1년 후에 내 통장에는 잔고가 얼마 있는 거야? 당연히 100원이 사라지면 안 되지. 근데 뭐가 붙어야 돼? 이자가 붙어야 돼. 그럼 100원에 10% 이자는 얼마로 했었지? 얼마지? 10원이지. 내 통장에 110원 있는 거야. 문제 없지? 됐지? 근데 이제 또 1년이 지나서 결국에 2년 후가 됐어. 그럼 내 통장에는 당연히 지금 1년 전에 있었던 110원이 있어야 되는 거지. 110원이 있지만
쌤 얘가 1년 뒤에 일이니까 또 이자가 또 붙어야 되잖아요. 얼마 붙어야 돼? 10원이 붙는 거야. 원금에 대한 이자만 계속 연 단위로 차곡차곡 더해주는 게 이게 단위법인 거야. 대체 그러면 뭐 3년 한 번 더 쓸게. 3년 후가 됐어. 자 그러면은 3년 후가 되면 당연히 100원이고 10원이고 10원이고 120원은 2년 전의 돈이니까 1년 뒤에도 이 돈은 그대로 유지가 돼야 되겠지. 그럼 이자는 또 원래 어떤 100원의 원금에 10%의 10원이 더해지는 거야. 그래서 원금과 원금 곱하기 이율 이게 이자지. 그 이자가 10년 동안 붙게 되면은 최종적으로 10년 뒤에 그리고 10년 후에 왜 자꾸 이게 안 써지니 10년 후에는 총 100원이 이렇게 돼서 200원이 문제 없지. 그치? 자 그럼 너희들이 보고 있는 얘를 수열로 만들면은 A1이야 A2야 아니면 뭐 요거를 A1로 잡으셔도 되고 요거를 A1로 잡으셔도 되고 아무튼 상관없어. 요런 식으로 잡는다 치면은 이거 무슨 수열이야? 이게 등차 수열이잖아. 그치? 근데 여기서 보통 이제 여기를 갖다가 쌤이 항으로 안 잡고 여기부터를 첫째, 둘째로 잡는다는 게 조금 더 나을 거야. 그러니까 이게 아무것도 없어. 그냥 이거는 아무것도 없고 1년 후라서 A1, 2년 후라서 A 이렇게 항의 값이랑 항의 번호를 맞추는 게 좋을 거야. 그러면 얘 몇 년 후라서 10년 후라서 A10. 아무튼 등차수열. 그러니까 단리법으로 계산된 원리합표는 등차수열이다. 하지만 너무나 식이 단조로운 관계로 나의 생각이야. 단조로운 관계로 요거를 시험 문제화 시키진 않아. 됐어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복리에 대한 계산을 해볼게. 자 그러면은 똑같아요. 똑같이 문제 예시 똑같습니다. 이건 불필요해서 쌤이 더 안 쓸게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쓰시더라도 저는 안 쓸게요. 자 그럼 얘도 결국엔 지금 현재 당연히 현재 뭐 이번에 A0로 써볼까? 굳이 이렇게 좀 비교하자면은 현재 100원인 거 맞지? 그러면은 A1 1년 후라고 하자 해도 1년 후에는 문제 없지? 문제 있어요? 문제 없어요? 쌤 그러면은 어디까지? 1년 때까지는 복리계산법이랑 달리계산법이랑 어때?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이제 결국에 복리랑 달리 중에서 누가 더 이자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구조냐라고 하면은 복리 2년째부터야. 계산법이 좀 달라지지. 자, 어떻게 계산법이 달라졌었더라? A는 1년 전에 있었던 이 녀석을 원금으로 잡고 얘를 원금으로 잡고 이 전체에 10%를 주는 거야. 그러니까 100에 10에 여기에 10%니까 0.1 요거에 10%를 더 주는 거야. 그러니까 100원에서 10원을 계속 줬던 게 아니라 얘는 10원을 더 얹어서 줬잖아. 얘는 요만큼. 이거 얼마야? 11원이지? 1원을 더 주는 거야. 그러니까 1년 전에 있는 금액을 원금으로 인식해서 그 원금에 대한 10%를 주는 거야. 됐어? 그래서 요 식을 이쁘게 정리하면 이게 뭐가 되더라? 요거로 묶어버리면 되지? 그치? 요거로 묶어버리면은 100에 플러스 10에 1 플러스 어떻게 돼? 여기가 지금 맞겠어? 아이고야. 요게 요 안에서 1 플러스 0.1 들어가면 되는 거 맞나? 됐어요? 그러면은 잠깐만요. 조금은 이상해졌어요. 요게 지금 100에서 제곱이 되고 100이 어디가 사라졌는데? 계산이 좀 이상한데? 1 플러스 110원에다가 그 다음에 지금 11원이 붙었고 그럼 요게 0.1에 1 됐고 그 다음에 100을 기준으로 맞게 됐네요. 맞게 됐어요. 선생님이 잘못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식이 전혀 문제 없어요. 근데 아까 앞에 썼던 요 식의 모양이 되려면 요것도 한 번 더 100 곱하기 0.1로 써주시면 돼요. 자 아무튼 요걸 정리하면은 100에 1 플러스 0.1의 몇 제곱 2제곱의 형태가 됩니다. 이것도 굳이 다시 한번 쓰면은 100에 1 플러스 0.1 1제곱인 거고
문제 없지? 그러니까 요게 이제 무슨 소율이 되는 거야? 바로 1일 때 1제곱, 2일 때 2제곱이니까 이게 이제 등비소율이 되는 거야. 그래서 등비소율 활용 문제는 이 공리법으로 계산되는 원리합계가 등비소율의 활용 문제가 되는 거야. 자, 요 내용은 기본적으로 알고는 있어야 돼. 이게 이제 시작 단계고, 요걸 가지고서 이제 우리가 여기 밑에 있는 16개 문제를 풀어나갈 건데, 모조리 다 밑에 문제입니다. 알겠지? 단리법에 대한 기성 문제는 안 나온다 이거야. 자, 필요한 부분들 다 확인하시고, 일단은 지웁니다. 영상 촬영 중이니까, 필요한 필기는 바로 또 업로드해서, 필요한 필기는 그때 그 시점에 하셔도 돼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좀 내용 설명은 이 정도 가고요. 두 번째 설명해야 될 게 또 있지. 두 번째가 결국에 여러분들이 아까 전에 보셨겠지만은 이 문제를 풀 때는 또 어떤 기간에 대한 설정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시험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해설지 같은 데 보면은 이것도 이따 해설지에 제공할 거야. 해설지 같은 거 보면은 이렇게 수직선 같은 걸 그려놔. 기간, 텀을. 우리도 똑같이 따라야 돼서 이게 그 기간에 대한 어떤 표현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제가 간단하게 예시를 들어줄게. 내가 5년의 기간을 예시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은 내가 돈을 넣는 시점으로부터의 5년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야. 그치? 납입 시점. 이 5년이라는 것은 납입 시점으로부터의 5년을 말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러면은 보시면은 여기 1년 초에 납입을 했어. 자, 1년 초에 납입을 했어. 됐어 얘들아? 그러면은 5년 동안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지금. 5년 동안의 기간을 지금 표시할 거야. 납입 시점 기준으로부터 1년 초에 납입을 했어. 그럼 내가 말한 이제 5년은 어떻게 되는 거야? 자, 여기가 2년 초야. 여기가 3년 초고, 여기가 4년 초고, 여기가 5년 초야. 자, 그럼 질문. 지금 현재 이게 5년이 흐른 겁니까? 질문이 이해됐어? 지금 너희들 문구문 5번 찍혀 있잖아. 왜? 여기가 방금 얘기했잖아. 연두색으로 2년 초, 3년 초, 4년 초, 여기가 5년 초라며. 이렇게 하면 5년이 흐른 거야? 아니지, 이거 몇 년이야? 이거 4년이잖아. 이게 1년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거 기간을 말하는 거야. 이게 1년 동안. 그치? 이게 1년 동안이 되는 거니까 2년, 3년, 4년이야. 5년이 되려면 여기까지 가야지. 그치? 그래서 여기가 결국에 쉽게 말해서 6년 초가 됐을 때 요때가 5년이 되는 거야. 맞지요? 문제 없죠? 그래서 여기 1년 초부터 연초부터 납입을 했을 때 5년 동안을 계산한다. 문구미 6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암기하려고 한다기보다도 이거 표현하면 돼. 알겠지? 근데 이게 정확하지 않으면 나중에 계산할 때 거의 끼워 맞추듯이 계산해서 어떨 때 맞고 어떨 때 틀립니다. 그래서 이걸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자, 그러면은 내가 1년 말, 연말에 납입을 할 거야. 그럼 여기 연말에 어디 있어요? 할 때 잘 들어. 시간은 연속의 기준이지. 여기 시점이 2025년 12월 31일이야. 조금만 지나는 거야. 2026년 1월 1일인 거지. 이 둘은 붙어있는 시각이야. 그러니까 붙어있는 위치란 말이야. 근데 이거를 돈을 납입하고 받는 입장에서 해석할 때는 이 둘은 다른 개념입니다. 됐어요? 다른 개념이야. 근데 우리가 보통 시간의 동안을 얘기할 때는 말과 초는 그렇게 차이를 두지 않습니다. 이 말 이해되지? 자, 그런 의미로 여기가 지금 2년 초라 했잖아. 그럼 2년 초 살짝 앞뒤가 뭐야? 1년 말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동안을 체크할 때는 벽에 같은 위치에서 체크하고 더 뒤로 가. 더 같은 위치에서 체크하면 되는 거야. 여기가 1년 말인 거야. 문제 없지? 그러니까 2년 초와 1년 말은 시점으로는 여러분들이 크게 신경 쓰지 말아라. 다만 언제나 돈을 언제 받느냐 내느냐
그런 부분의 횟수를 얘기할 때만 신경 쓰면 되는 거예요. 동안을 체크할 때는 신경 쓰지 마세요. 자, 그럼 여기서 1년 말에 돈을 냈어. 그럼 5년 동안이면, 여기서부터 5년 동안이면 여기 2년 말, 3년 말, 4년 말, 5년 말. 1년 말에서 5년 말은 5년이 흐른 게 아니죠. 몇 년이 흐른 거야? 4년이 흐른 거야. 그치? 그러니까 여기는 5년 말. 하지만 눈금으로 봐도 4년 차지, 4년이 이제 흐른 거지? 여기는 눈금 하나 더 봐야지. 그치? 여기가 6년 말이 돼야 5년이 흐른 거야. 문제 없죠? 그러니까 너희가 5년 동안 돈을 낸다라고 했을 때 그 5년 동안이라는 게 돈을 내는 시점에서부터 5년 동안인 건지, 그치? 내가 연초에 그 연초에 돈을 모으고 싶은데 돈은 연말부터 낼 거야 하면은 그때 또 말이 조금 달라져. 그런 표현의 문제가 존재한다면은 다시 무슨 얘기야? 내가 매년 초에 돈을 모으겠다 약속했어. 근데 당장 돈이 없어서 연말에 모을 거야. 근데 그 계획의 시점으로 생각했을 때 돈을 모으겠다고 하는 계획의 시점으로 얘기했을 때 여기부터 세면 5년은 여기가 맞지. 근데 돈을 내는 시점으로 우리가 계산한다면 5년은 여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 너희가 정확하게 이 개월수나 연수를 체크하는 데 있어서는 지금 내가 말한 이 부분이 상식적인 범위이지 수학적인 범위가 아니잖아. 충분히 반응하는 데 있어서 헷갈리지 않게끔 이 수식선을 그리세요. 그럼 됩니다. 알겠지? 소영이 지금 눈을 지그시 감고 있어요. 그치? 눈을 바로 감았다 뜨는 게 아니라 시간차가 좀 생기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일단 여러분들 이 기간에 대한 의미 파악이야. 됐지? 자, 그럼 이제 문제라는 게 결국에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느냐? 아까 전에 한번에 쳐봤었잖아. 돈을 그러니까 돈을 낸다, 납입하는 시점이 납입 시점이 초인 경우가 있고 말인 경우가 있으니까 연초 연말 또는 월초 월말. 그렇지? 그러니까 초냐 말이냐 납입하는 시점이 됐어요? 거기 있다면은 결국에는 돈을 찾는 시점이 있을 거잖아. 돈을 보통 찾는다고 하면 보통 돈은 말에 찾습니다. 문제 아까 봤었지? 동그라미 쳤을 때 초에 찾는 문제 있었어? 거의 말이었지. 근데 문제 중에 찾는 시점이 없는 문제도 있었지. 분명히 있습니다. 내 기억이 있었어. 근데 언제 넣고 언제 넣는지에 대한 시점은 분명히 존재했었어. 맞니? 그래서 이거를 어려운 말로 뭐 기수불, 기말불 이런 말 쓰는데 그런 말 안 쓰셔도 돼요. 그치? 그건 이제 문제집이나 개념서에 쓰여있는 표현인 거고 어쨌든 돈을 내러 가는 시점이 그 달, 그 해 초냐 또는 돈을 내는 시점이 그 해, 그 달 말이냐 그 차이가 있고 여기 돈을 마지막에 가지고 와서 원래 학기에 한 돈을 어쨌든 찾는 시점은 보통은 말이다. 됐어요? 자, 그래서 딱 요 느낌만 갖고 16문제를 쌤이랑 같이 한번 볼 거야. 물론 다 보진 않아. 다 비슷한 유형이라서 몇 개만 골라서 볼 거야. 자, 기본적으로 요렇게 먼저 얘기 나눠주고요.